주부님들이라면 일상생활 속에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고민 한 번쯤 안 해보신 분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 쓰레기를요, 창조적인 기술로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있다고 해서요. 오늘 창조경제 인사이트에서 모셔봤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스마트카라의 최호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마트카라라는 회사 사실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어떤 네. 회사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스마트카라는 친환경 음식물 처리기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젖은 음식물 쓰레기를 완전히 이제 건조된 형태, 가루 형태로 처리를 해줍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한 지 음식물 처리기 사업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네. 15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이제 시행착오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안정된 그런 품질과 기술을 저희들이 이제 마련하게 됐고 그런 걸 통해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 제품이 굉장히 혁신적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해외에서도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음식물 처리기가 요즘 사실 다양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음식물 처리기를 만드신 건지 궁금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음식물 처리기들이 좀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제품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죠. 근데 저희가 만든 그 제품은 음식물 쓰레기를 완전히 이제 말려서 분쇄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명 이제 한국형 맷돌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 분쇄 건조를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믹서를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회전력과 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소음이 많이 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 제품은 이 아주 저속으로 1분에 한 3바퀴 정도밖에 돌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거의 나지 않으면서 네. 실질적으로 안에는 날이 없어요. 날이 없는데 불구하고 이 가루로 처리가 되는, 그러니까 부셔주는 겁니다. 말리면서 안에서 이렇게 부셔주면서 처리가 네. 되는 그런 원리로 제품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음식물 쓰레기 한 80%는 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분이니까 그 수분이 다 말려지고 또 이 부피가 이제 이렇게 가루로 처리가 되니까 약 한 80% 이상 이게 감량이 됩니다. 부피가요? 예. 굉장히 좀 부피가 작아지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셨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수분으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완전히 말려주고 네. 가루로 분쇄까지 시켜주려면 만만치 않은 전기요금이 좀 들지 않을까. 최근에 네. 또 에어컨 전기요금 때문에 또 그렇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네. 이건 어떨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면은 어떤가요? 처음에 초창기에 나왔던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전기요금 때문에 음식물 처리기가 전기 먹는 하마 뭐 이런 이제 오해까지도 많이 이제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초기에는 한 10시간, 20시간 그냥 이렇게 단순한 열풍으로만 말리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쓸데없는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게 됐는데 이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건조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이 자체가 제품 자체가 네네. 그래서 건조가 다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종료를 하기 때문에 요금을 내지 않게 되는 거죠. 500g이 들어가든 1kg가 들어가든 끝나는 시간은 10시간, 20시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시간, 6시간 만에 끝났다 하더라도 10시간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고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다 처리가 되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리 시간을 평균으로 말씀을 드려요. 몇 시간 걸린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 끝나면 2시간이 돼서 끝났으면 끝나는 거고
만약에 3시간이 걸려서 끝났다 그러면 그때 끝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전기요금 면뿐만 아니라 네. 전기를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자랑하셔도 될 만한 부분이 있는데 환경마크를 받은 유일한 제품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 음식물 처리기 중에서요. 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인류 상품으로도 선정이 되고요. 환경마크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네. 비결이 뭔가요? 그 음식물 처리기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성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기 살 때 사실은 고민이 많거든요. 뭘 보고 어떻게 사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데 그렇죠. 실제로 이제 그걸 따져보면 이제 감량이 잘 되는지,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소모는 적절한지, 그 다음에 소음은 크지 않은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잘 따져준 게 환경 마크예요. 그러니까 환경 마크를 따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항목들의 기본적인 성능을 이제 능가해야 이 환경 마크를 받을 수 있는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성능을 이제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환경 마크를 받았고 기존에 이제 이 성능 기준이 그렇게 이제 쉽지를 않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는 저희 제품이 이제 환경 마크를 받은 유일한 현재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산업부에서 세계인류 상품을 받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런 성능들을 갖추고 그것들이 또 이제 해외에 나가서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지금 이제 거두면서 지금은 뭐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그 성과들이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앞으로 굉장히 크게 그런 성과들이 이제 그 확대될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인정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세계인류 상품 인증을 해줬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네. 기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부합해서 환경 마크를 받으셨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전반적인 과정이 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분쇄된 부분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도 환경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지 친환경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실제로 많이 줄여야 되는 부분 하나랑 또 하나는 이 남은 결과물들을 재활용하는 이런 측면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는 이게 쓰레기이기도 하지만 자원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자원화를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기술들이 이제 필요했던 거고 그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기술까지도 사실 고려한 그런 이제 제품인데요. 이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퇴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사용했는데 저희는 또 한 단계 나가서 이게 연료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발열량을 저희가 체크를 해보니까 한 3,900kcal에서 4,000kcal가 나와요. 그럼 고용 연료의 최저 기준이 이제 3,500kcal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용 연료로서도 사용이 가능한 이제 그래서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남아있는 분쇄된 것까지도 다 친환경적으로 버릴 거 없이 정말 활용이 가능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방송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음식물 처리기를 만드는 세계 시장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우리 한국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세계인류 상품 받고 지금 세계에서 뭐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이유가 네. 실제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그 소비자 단에서 버리는데 가장 까다로운 나라가 사실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선진국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까지도 선진국조차도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조차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일찍부터 그런 걸 했었고 지금 이제 뭐 영국이나 호주나 유럽 같은 데들이 비전 2020이라는 이제 운동을 펼치면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립을 많이 했는데 네. 이제 매립지가 이제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를 봤을 때 이제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데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솔루션이 아직까지는 고민들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게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제품이 해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방법으로 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돼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아직은 다른 나라에 저희 제품 같은 제품 자체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만큼 시장 규모도 크지 않을까 싶은데 규모 네. 면에서는 어떤가요? 일단 국내 시장
가정만 해도 예를 들면 이제 이 음식물 처리기는 가정도 있지만 또 이제 업소도 있거든요. 그렇죠. 큰 대용량. 네. 가정만 해도 우리가 뭐 2천만 세대의 가구를 많이 놓고 본다면 약 8조 정도 시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업소용도 그만한 시장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국내의 이제 시장 규모인데 해외로 나가면 사실은 훨씬 더 이제 큰 규모의 시장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군요. 해외 말이 나왔으니까요. 좀 네. 이어가 보죠. 해외 진출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네. 굉장히 여러 나라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제품이 지금 나가 있는 걸로만 따지면 샘플링까지 하는 걸 따지면 한 40개국 정도는 되는데요. 그 중에서 실제 수출 계약을 맺고 지금 이제 제품이 나간 나라들은 한 10여 개국 정도 돼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실제로 미국, 카나다, 또 유럽의 이제 영국, 스위스, 또 뭐 폴란드, 오. 또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홍콩, 싱가폴,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대만,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호주에 수출을 했고요. 이제 다음 달에 이번 달이군요. 이번 달에 저희가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제 제품이 나갑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일단은 진출해 있는 국가는 많고요. 반응들도 좋은 편인가요? 예, 상당히 반응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확대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한 100만 불 정도의 이제 실적을 갖고 있는데 아마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급격하게 커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사람이 살아있는 한, 살아서 생활을 하는 한 음식물 쓰레기는 계속해서 나오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좀 처리를 깔끔하게 할 수는 없지 않을까, 깔끔하게 할 수는 없을까, 뭐 이런 고민은 계속해서 하시고 또 네. 게다가 친환경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시니까 뭐 이런 고민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보조금까지 주면서 사용을 장려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음식물 쓰레기는 이 처리의 책임이 지자체 장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줄이고 잘 처리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책임감이 있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양이 대폭 줄게 되기 때문에 네. 처리를 하는 비용도 그만큼 이제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조금으로 이제 거기서 줄어드는 비용을 이제 다시 보조금으로 이렇게 주는 이런 걸 이제 선순환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시범적이지만 여러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 공개를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이제 뭐 포항시에서도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울진에서도 했었고,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서울시에서도 뭐 크진 않지만 진행을 했었고요. 꽤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이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음식물 쓰레기 부피를 좀 줄이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책임이 또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네. 장려를 하는 곳들이 그렇게 있군요. 네. 네. 음식물 쓰레기 뭐 요즘은 가정의 일들을 가사 일들을 남자분들도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분담을 하고 있지만 사실 고민은 좀 더 여성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대표님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이런 제품을 만드셨다는 게 조금은 신기하게도 느껴지거든요. 네. 어떻게 처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사실 음식물 쓰레기가 꼭 그 주부들만의 고민은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가정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 네가 버리니 내가 버리니 가지고 많이 싸워요. 그러니까 이 집안의 문제이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거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아침에 출근하는데 저한테 이제 이거를 버려달라고 하루는 그랬어요. 아내께서.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그래서 아침에 이제 양복 입고 이걸 버리러 가는데 그 주변 환경이 너무 이제 냄새도 나고 이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양복 입은 상태에서 이걸 들어서 이렇게 버리는데 그때 막 손에 묻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시 집에 들어가서 아유. 또 이 손을 씻고 출근할 이제 이 경험이 네. 너무 이렇게 마음속에 안 좋게 이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는 지인이 음식물 처리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음식물 처리기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도와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분이 이제 음식물 처리 사업을 하니까 같이 좀 도와달라. 근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솔깃했어요. 이거는 사업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이걸 리얼하게 느끼다 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제품을 만들면 충분히 사업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또 이제 이 사업이라는 게 우여곡절이 많이 그렇죠.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뭐 이제 결국은 제가 이걸 이제 맡아서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현재에 이르게 됐어요. 그렇군요. 어떤 걸 처음 시작하고 발명하고 뭔가 노력해보고 이게 자기가 불편함을 느끼는 게 굉장히 좀 네. 절실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뭐 손에 묻고 냄새도 나고 뭐 이렇게 많은 분들 공감하실 만한 네. 그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이제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는데 그 과정은 순탄치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네.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무엇보다 자금을 모으는데 좀 네.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셨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중소기업이 항상 갖는 그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제품을 잘 만들어 이제 제품을 만드는 것까지도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 이제 어렵지만 제품을 만들고 나서 이제 파는 과정에서도 또 많은 이제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생산 자금도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생산 자금이 약간 이제 좀 부족한 이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그거를 이제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죠. 제품으로서는 가장 오. 큰 규모의 그 자금을 저희들이 이제 모금을 했었던 네. 그런 사례가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매력 때문에 그렇게 펀딩이 많이 됐을까요? 제가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네. 우리 제품이 실제로 시장성이 굉장히 있구나라는 걸 사실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사람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시장이 충분히 있는 거구나. 음식물 쓰레기 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의 불편함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을 처리기를 통해서 고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니즈가 충분히 있다.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알게 됐죠. 중간에 이런 도움이나 정책적인 좀 지원이 있었다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네. 중소기업이 정부 정책을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뭘 해달라라는 그런 얘기보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는 게 사실 되게 많아요. 실제로 많은데 그것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되느냐. 아니면 이제 실제로 그걸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느냐 이제 이런 것들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초반에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잘 못했어요. 왜냐 돌이켜서 보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도움 받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이켜서 보니까 내가 먼저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좀 그릇을 만들어야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크라우드 펀딩도 마찬가지고 정부 지원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좀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그릇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뭘 이렇게 받으려고 해도 잘 받을 수 있는 이제 토대가 안 만들어지는 게 저는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좀 먼저 만드는 그런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네.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그런 그릇이 그만큼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건 본인이 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 경쟁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은 다음에는 이것들이 실제로 팔려질 수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상품도 계속해서 개발하시고 아이디어도 내시고 업그레이드를 시키셨겠죠. 네. 네. 그런 과정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고 뭐 어떤 성과가 좀 있으셨는지. 저는 이제 음식물 처리기 사업 15년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실제로 이제 중간에 크게 한번 망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주변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저를 지금의 상황에 저를 좀 좋게 봐주시는 건 그렇게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업을 해서 지금 이렇게 다시 하고 있다. 이걸 굉장히 높게 사주세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 음식물 처리기 시장은 조금은 좀 이렇게 특수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시장이 많이 왜곡됐었다고 얘기를 드리는데 초반에 나왔던 제품들이 음식물 처리기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음식물 처리기는 잘 안 되는 거야 라는 이제 불신이 크게 생겼었거든요. 네. 그때 저희도 같이 망했어요. 그 시점에.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한 시행착오가 있었고 또 그때 당시 저희 제품도 사실은 제품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망한 다음에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제 고민을 한 게 시장에서의 시행착오는 뭐였고 또
우리 제품에 대한 시행착오는 뭐였고 이거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을 모아서 만든 제품이 사실은 지금의 이제 현재 제품이거든요. 나와 있는. 그래서 네. 그런 고민들이 뭐는 어떻게 좀 바꿔야 되겠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잘 그래도 이제 조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기술로 잘 이제 이 적용이 되면서 현재 이제 이 제품이 나온 것 같아요. 개발을 하시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에서 피드백도 끊임없이 좀 받으셨나요? 많이 받았죠. 예, 그러니까 제품이 이제 시장에 나가면 제품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뭐 제품 하시는 분은 다 이제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유기체 같아요. 그러니까 제품이 한번 딱 나오면 그게 끝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초창기에 나온 제품은 좀 잘 사지 않는. 왜냐? 그 뭔가 거기서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걸 계속 피드백을 받게 돼요. 뭐는 어떻더라. 시장에서 뭐 사용 후기도 올라오고 지인들이 써보고선 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근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얼만큼 많이 잘 반영할 수 있느냐가 이 제품이 계속 이렇게 진화할 수 있느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충실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워낙 시행착오가 컸던 부분들이 전체 시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조금이라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찌됐든 그거를 100%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걸 이제 바꿔주려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계속 있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을 써보신 분들의 처음 이제 반응은 뭐냐면 신기하다예요. 아, 왜냐하면 이거를 처리하는데 냄새 조금은 나겠지 보통 그리고 이 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완전히 가루로 처리가 돼 있으니까 이런 구조에서 이게 어떻게 가루가 돼 있지? 이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앞에 이렇게 두 개 나와 있는데 혹시 디자인적으로는 어떤 면에 좀 집중하세요? 디자인은 실제로 예전엔 제가 디자인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디자인을 그 제품 디자인을 이제 하면서 보니까 일단 보기 좋아야 되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이제 보기 떡이 먹기도 좋다고 일단 보기 좋아야 돼요. 근데 그냥 보기는 좋은데 사용하면 불편하다. 그럼 안 그건 되죠.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운 건 정말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근데 이 사용성도 그에 못지않게 좋아야 한다. 그게 이제 디자인에 꼭 들어가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더라고요. 우선 디자인으로 눈과 네. 마음은 처음에 사로잡는 게 필요하겠지만 네. 성능이 좋지 않으면 그렇죠. 그렇죠. 예. 필요가 없겠죠. 네. 네.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듣고 싶어요. 이제 지금 이제 뭐 제품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가정용 제품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제품 라인업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중에서도 뭐 소형, 중형, 대형 그리고 지금 업소용도 굉장히 이제 지금 니즈가 굉장히 커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래서 업소용도 중형, 대형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좀 자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토종 가전 기업으로서 네. 전 세계적으로 그 어디든 갈 수 있는 또 관심을 지금 받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제품이라고 저희가 그 자부심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뭐 제 바람이 있다면 이 토종 전문 기업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그 친환경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이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 굉장히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친환경, 네. 에코 쪽에 맞춰져 있는데 네. 토종 기업으로서 정말 세계적인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시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 경제가 발전을 하려면요. 다양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정말 이렇게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서 우리 기술을 알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체 시장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음식물 처리 기업입니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스마트카라, 이 세계인의 주방 곳곳에서 이 스마트카라의 제품을 볼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대표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조경제 인사이트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창조경제는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창조경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생활에서 필요한 이제 해결을 해야 되거나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창조경제라고 생각합니다.